피아노 앞에 앉은 여자.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터치, 그 감정, 그 숨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고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와! 무의식 중에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질된 정원, 분수대, 저 멀리 보이는 유리 온실까지. 68년을 살면서 40년 넘게 이 일 저 일 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집은 처음이었어요. 박선희 씨 맞으시죠? 현관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회장님께 먼저 인사드려야 해요. 전 김 여사예요.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거실로 들어서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 하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무언가. 형태로 보아 피아노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제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도우미분이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 흰머리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회색 가디건 차림에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로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선희입니다.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신문만 응시했어요. 김 여사가 일 알려줄 거요. 단 한마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신문만 넘겼습니다. 김 여사가 저에게 눈짓하며 복도로 안내했어요. 회장님은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주방, 침실, 서재. 김 여사는 하나하나 집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긴 2층 서재예요. 회장님이 주로 계시는 곳이니까 청소할 때 조용히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과 설명을 다 듣고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집이었지만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야 했어요. 저는 성실하게 조용히 일했습니다. 이 일은 익숙했어요. 오후 3시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천으로 덮인 그 물체 앞에 섰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어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천 한쪽을 들춰봤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 하지만 건반 덮개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천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만지지 않은 악기였어요. 아까운 악기네요. 중얼거리며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피아노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쓰다듬었어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의 위치를 기억하는 듯한 느낌. 저는 손을 멈추고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그런데 이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내가 피아노를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데 안개 속처럼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요즘 자주 이랬어요. 그 피아노는 건드리지 마시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계단 아래 서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날카롭다기보단 뭔가 아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청소도 필요 없소.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 준비를 하던 저에게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너무 놀라셨죠?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그 피아노는 회장님한테 특별한 물건이거든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피아노 때문에 밤마다 서재에서 술 드세요. 20년째 그러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풍경을 보며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피아노를 만졌을 때 그 이상한 감각.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나는 누구였을까? 최근 6개월 전부터 기억이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어요.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그 피아노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겠지.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감은 눈 속에서 하얀 건반이 아른거렸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요. 선이야. 누구지? 누가 나를 부르는 걸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덜컹거리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일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실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김 여사는 장을 보러 나가셨고 회장님은 2층 서재에 계셨어요. 저는 1층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청소 도구함을 옮기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막대 걸레가 피아노 쪽으로 넘어지며 덮개를 스쳤습니다. 천이 살짝 거치면서 건반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막대 끝이 건반 하나를 건드렸어요. 띵! 도음이었어요. 맑고 청아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에 뭔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음일 뿐인데 제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홀린 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손이 건반 위에 얹어졌어요. 떨리는 손, 주름진 손. 그런데 이 손이 건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9번 2번. 처음엔 어색했어요. 건반이 굳어 있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들이 흘러나왔어요. 슬프고 아름답고 애절한 선율. 저는 악보를 본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슬펐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2층 서재. 민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박선희. 일주일 동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리움이 담긴 눈빛.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같은 이름일 뿐이야.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 민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쇼팽 녹턴 9번 2번. 50년 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곡. 그녀가 내게 들려주던 곡. 이별하던 날 밤 마지막으로 쳐주던 그 곡. 안 돼. 민호는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거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여자. 박선희.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터치, 그 감정, 그 숨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선희야. 50년 전 그날 그녀가 연주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똑같았습니다. 영혼을 담아치는 그 방식, 슬픔을 건반에 담아내는 그 습관. 연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 누구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벽을 짚은 채로.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충격에 휩싸인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방금 그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 이름이 정말 박선희요? 네. 몇 살이요? 68입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가주시오. 네. 오늘은 그만 가주시오. 부탁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은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쳤을 때의 그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감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사람일까요? 딸 수진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손주들 재우느라 바쁠 시간이었지요. 저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린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젊은 제가 20살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그것이 저였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2층 서재. 민호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너무 또렷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문서들과 함께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 한 장. 1975년 가을 서울음대 신인 연주회 포스터였습니다. 피아노 독주 박선희. 그 이름을 본 순간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 흰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눈은 건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민호는 청중석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선희야.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22살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 작은 다방 앞에서의 사진.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 민호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지요? 저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시면 안 돼요. 선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모든 것을. 선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민호 씨, 우린 안 돼요. 당신 아버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설득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가난한 예술가 따위와 어울리면 우리 집안을 망친다. 아버지는 호통쳤고 민호를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을 때 선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앨범 뒤에서 낡은 편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잉크가 번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 것입니다. 민호 씨, 당신의 행복을 빌어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피아노를 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게요. 사랑했어요. 선희.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3세 노인이 50년 전의 사랑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선희야.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정략 결혼을 했고 회사를 키웠고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평생 남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을 벌고 회사를 경영하고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은 단 한 번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선희가 좋아하던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반을 누르면 그녀가 떠오를 것 같아서, 그리움에 미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 피아노는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내 앞에. 민호는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이 옷에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같은 연주.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선이야, 정말 당신입니까? 회장님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50년의 세월. 그녀도 늙었을 것입니다. 주름이 생겼을 것이고 머리도 휘어졌겠지요. 하지만 그 손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그 손길만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을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 어떤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김 여사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선희 씨, 회장님께서 밤새 서재에서 주무셨어요. 아침도 안 드시고요. 제가 어제 피아노를 친 것 때문일까요? 김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2층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아니, 저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혜 씨.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주방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권하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직접 커피를 내리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옛날에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음대를 나오셨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합니다. 최근 기억부터 점점 잊어간다고 합니다.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를. 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은 다시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얼굴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옛날이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딸아들 둘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요. 남편분은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요. 행복하셨습니까? 결혼 생활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았지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했는지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60이 넘었더라고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요?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큰 집에 사시고 돈도 많으신데요.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요. 정략 결혼을 했고 아내와는 평생 남처럼 살았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분을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용기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봐. 아니, 사실은 저를 미워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십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에 긴 머리. 옆모습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가을 서울음대 신인 연주회 박선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란 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회장님께서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무대 조명,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청중석에서 저를 바라보던 누군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이 안개 속 같습니다. 뭔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그분이 저였습니까? 회장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군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요.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김 여사님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였군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저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셨습니다. 치료에 좋다고 하더군요. 음악이 기억을 되살린다고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기억했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2층 서재에서 문을 열어두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팽, 베토벤, 드뷔시. 제 손은 곡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습실의 냄새, 건반을 누르는 감촉, 무대 조명의 뜨거움. 하지만 사람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장님과 닮은 얼굴. 장남 준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닦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준석 씨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러니 소란스럽게.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석 씨가 회장님을 마주했습니다. 뭐가 말이냐? 가사도우미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신다고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상관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시다고 김 여사가 걱정하던데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준석 씨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혜 씨는 우리 집 도우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정말 그뿐입니까? 아버지, 혹시 이용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회장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큰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준석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접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일만요? 아버지께서 가사도우미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회장님께서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선희 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입 닥쳐. 회장님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준석 씨를 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준석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알츠하이머 환자시더군요. 기억도 못하시면서 무슨 피아노를 치십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요? 제가 모르게? 괜찮습니다. 제가 비용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준석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준석, 당장 나가. 회장님께서 아들을 미셨습니다. 준석 씨는 비틀거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준석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지 마시오.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하지만 제 아들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께 폐를 끼치고 있었네요. 폐가 아닙니다. 당신은, 회장님은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시오. 부탁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그런데 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잃었습니다. 50년 전에 회장님은 저를 조심스럽게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준석 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회장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딸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저는 아직 괜찮다고, 조금만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기억은 더 흐려졌습니다. 어제 일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만은 계속 칠 수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선희 씨,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음악회요? 네. 여기 거실에서 김 여사님과 저와 셋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3명밖에 없는 음악회라니요. 좋습니다. 음악회 날 저는 오랜만에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였습니다. 회장님은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거실에 의자 2개가 놓였습니다. 회장님과 김 여사님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반에 손을 올리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을 쳤습니다. 선율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곡을 누군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야, 이 곡 정말 좋구나.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요.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회장님은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은 기억합니다. 이 따뜻함은 기억합니다. 선희 씨, 이번엔 놓지 마세요.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저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손끝에, 그리고 음악 속에 말입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달빛 맛집이었습니다.